네, 임기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조 1항의 단서 신설 조항을 명시했어요, 그죠? 행정처장께서 설명하셨듯이 다만 학생의 졸업을 위한 경우에는 졸업한 해 3월 31일까지 의원직을 유지한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그 위원회 그 설립 취지나 그 임기를 보면 그 근거 자체가 의원이면 의원 임기까지만 하면 끝나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학생도 그 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가 올 경우에는 학생이 졸업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근거가 상실되기 때문에 위원회 자격도 상실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데 조금 좀 미비점이 있다. 그러면 2월 말일이나 결산 이렇게 해서 한번 하고 끝나는 곳이 많지. 3월달에 모든 것을 이렇게 결산하려고 물론 방학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학교마다 운영위원회 설립하는 그 날짜가 틀리다면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에 새롭게 구성된 날까지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지 않을까요? 예, 그 집행청에서는 지금 그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3월 31일까지 하신다라고 지금 답변하신 거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행정처장께서 그렇습니다. 네네. 저기 서동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동학 의원입니다. 이 임기에 대해서 학부모위원 같은 경우에 한 번 연임할 수 있죠? 예, 지역위원도 마찬가지가 아닌데 예,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할 수 있고 그 학교에서는 연임 이후에는 안 되죠. 지역위원도. 예, 참가가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그 조항을 하나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게 학교마다 돌아다니면서 운영위원장을 해요. 예? A 학교에 가서 한번 하면서 거기에서 연임하고 거기서 운영위원장 하다가 이거 완전 직업이 되어버려서 직업이. 또 B라는 학교에 지역위원으로 가서 또 거기서 운영위원장하고. 이 교육정책을 돕는다고 보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가자 안 옵니다. 그 연임 규정은 당학교에 관련돼서 연임 제한 규정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그러니까 학부모위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학교로 올라갔을 때 그 학교로 또 가서 이 운영위원을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역위원이 한 명이죠. 학교별로. 참가자 안 옵니다. 그 비율에 따라 다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애들 학생도 없으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봉사한다는 의미라는 부분이 한 번 연임이면 4년이에요. 근데 또 비학교에 가서 또 해요. 이 지역위원끼리 학교를 바꿔가면서 해요 그냥. 이게 명예가 되어버렸다니까요. 지역의 협의회장을 하려고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는 이런 형태의 이 기간은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시는 게 과장님, 그러니까 지역위원으로서의 운영위원장들이 학교를 돌아가면서 계속 운영위원장을 하는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둬야 된다라고 지금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셔야지 뭐 학교에서 뭐 각자 뽑고 이런 말씀 하시지 마시고 이 제한 규정을 담아야 된다라고 부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가자 안 행정처장께서 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는 저희들 초등교육부 시행령부터 그 운영위원회 규정에서 조례 학교 규정까지 이렇게 좀 법령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연임에 대하고는 타 학교 가서 다시 또 운영위원회에 신청을 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그 타시도사나 법령의 어떤 규정 같은 걸 감안해서 임기를 결정하는 조항을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졸업한 학생이 졸업했을 때 3월 30일까지 임기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서 조항을 다는 것도 그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단서 조항을 다뤄야 되는데 여기 보면 명확하게 학생이 휴학, 전학, 졸업, 퇴학 그러니까 학부모위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재학을 하는 학생이 있어야지만 학부모위원회 자격과 규정성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게 없는 상태에서 단서 조항이라고 다는 게 유효한가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체육과장 아니, 안에 근데 어떤 상황과 실제 단위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운영하면서 애로점들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개선의 방법이 근본적인 학부모 위원이라고 하는 규정 자체를 넘어서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체육과장 안 옵니다. 예, 의원님 말씀을 맞습니다. 이 양 1호에 규정이 있네요. 그죠? 학부모 위원 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졸업을 하면 학부모라고 하는 그 자격 자체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오히려 법에서 학부모위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 졸업을 했어도 단서조항에다가 졸업하면 학부모가 아니잖아요. 미시학생 아니니까. 담아서 그걸 유연하게 했는 모르는데 이 조례로 갖다가 단서조항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퇴임이라는 졸업하게 되면 그 학부모로서의 그 위치를 상실하는 부분이 이거를 좀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임기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학교 운영하고 임기의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단서 조항이 들어갔는데 사실 원 앞에 조항 단서 외에 앞에 조항을 봐도 그 부분은 그 충돌이 같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더 저희들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들은 생각은 사실 그 학부모란 지위를 상실하는데 학부모위원은 그 3월 31일까지 한다라는 게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학부모위원들의 그 비율을 3학년, 2학년, 1학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3학년의 비율을 좀 줄였다가 1학년 신입 학생들을 거기에서 맞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그 융통성을 발휘한다면 그런 공백을 좀 많이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직 개편하고 관련된 거라서 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행정부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이제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건데 교육장 지역 교육장의 공모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인사팀. 네, 네. 예, 교원석과장 김홍환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교육장 공모제는 충청북도 교육발전계획 2019에서 2022년 그 교육 과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지원 중심의 교육지원청 그리고 지역과 함께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교육장 공모제를 여러 가지 그 방안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해서 2021년 하반기에 지금 실시를 하려고 지금 계획 시행 중입니다. 같이 한꺼번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속기관장 그 공모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직속기관장도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직속기관의 어떤 역할을 그 평가를 통해서 직속기관장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게 이제 필요하다는 생각도 있고 또 좀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 두 가지 정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조직 개편을 했으니까 사실은 우리 내부 교육청 자체에서 그러니까 건강한 시민 이 추천으로 만들어지는 교육장, 지역 교육장이나 또는 직속기관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교육감님의 소위 어떻게 생각하면 측근을 갖다가 앉힐 수도 있다. 이런 또 오해들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검토를 좀 진행하시되 좀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내부의 또 내부 공무원들의 사기도 또 저하될 우려도 또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주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보는데 그러면서도 반드시 좀 빨리 이거 지금 계획서를 제가 받았는데요. 2021년 하반기보다 좀 더 땡겨서
진행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교환작가장 김흥환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전북, 울산, 경기 지금 세 곳에서 교육장 공모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성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공모 자격이나 심사 방법, 또 평가 내용 등등 법령을 잘 숙지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이의영 의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하셨었는데 우리가 그 미세먼지 대책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가 추경 심사할 때 그 공기순환 장치가 주고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고요. 저희가 그 추경에서 그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저희가 삭감을 한 이후에 제가 전화를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항의하는 전화도 한두 개 정도 받았는데요. 오히려 삭감을 잘했다라는 전화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전문가들로부터 서울에서 전화를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그 실제로 이 공기순환 장치가 가스상을 전혀 여과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와 과기부가 함께 R&D로 300억짜리 그 이 성능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고 서울시 교육청도 이 성능 연구 결과가 나온 뒤에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려고 지금 다 보류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충북교육청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그 일부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이 신중하게 좀 검토를 해보시길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 없으신 거죠? 그래서 예, 김영주 위원님. 예. 일부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시사관이 항상습니다. 이를 추경했은 것은 배정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예산은 좀 됐지만 다른 논란이 있으니 뭐 예산국가에서 예산 배정을 안 하던 아니면 뭐 시설국가에서 조금 더 예산이 컸지만 좀 기다려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 계획대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성능을 그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함께 좀 확인해보는 거로 물론 그 교육부와 과기부의 R&D 뭐 연구 결과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좀 절차를 함께 교육청과 함께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